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노트 테이킹 꼭 손꼽을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하려면 뭘 해야 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는 요런 느낌 갖게 하는 게 이 노트 테이킹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 한 5분 10분만 내서 이런 거다라는 거 개념을 한번 잡고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시작을 해보면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 자체 전반적으로는 이거예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지문을 들을 때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해서 그냥 내가 적은 것들 간단히 들은 것들 간단히 적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는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씩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받아적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5분, 6분짜리 지문 들으면서 다 적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나는 리스닝 하는데 왜 손목이 아파?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서 노트 테이킹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필요한 정보만을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한 5가지 정도만 우리가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가 됩니까? 하면 노트 테이킹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러니까 다 적는 게 아니에요.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적고요. 아무도 못 적어요. 말이 빠른데 그걸 어떻게 손으로 다 적습니까? 문제는 다 적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정보만 적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듣는 척 이러고 하고 있다가 한 2분 지나면 한 글자 적고요. 또 한 1분 지나면 한 글자 적고요. 그래서 다 노트 테이킹 했더니 한 5글자 적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멈추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필요한 정보를 다 적되 다 적는 게 아니다. 이 2가지가 사실은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션이 됐든 렉처가 됐든 지문이 딱 시작을 하면 펜을 들고 처음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다 꼼꼼히 기록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 기록된 내용이 점점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갈수록 줄 필요는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지문을 들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조금만 적고도 문제 푸는데 얼마나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지문을 잘 들어왔구나. 아니면 이만큼 적었는데도 문제 풀이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완전 헛것만 적었구나. 내가 지문을 잘 못 들었구나라고 판단을 또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제 그래서 뭘 적냐는 건데 뭘 적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 새로운 정보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정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새로이 언급되는 단어라든지요. 어떤 그 사실, 그렇죠? 나열되는 정보, 특히나 나열되는 정보 또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그 예들요. 그렇죠? 이런 것들 뭔가 정보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적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뻔한 내용이라는 건 뭡니까?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약간 헷갈리시는 게 아무리 렉처가 5분, 6분 길더라도요. 우리 이 렉처 또는 강의 컨버세이션이 지문이 길더라도요. 그 지문 뭐 대화든 강의든 듣고 그리고 곧장 우리는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억력에도 의존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다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olar powered cars 그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문에서 다루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요. 뭐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solar powered cars는 전기를 근데 어떻게 태양열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자동차야.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새로운 설명을 하는 거니까. 또는 뭐 meal plan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meal plan이 뭐야? 설명이 만약 예를 들어서 뒤에 따라 나온다 치면 이게 뭐구나? 새로운 정보는 내가 모르던 거였네? 이런 거 한번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는 뭔가를 나열하거나 뭔가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 같지만서도 꼭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어떤 그 화자가 강조하는 것들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강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말로 강조를 할 때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적어야죠. 우리가. 두 번째 뭡니까? 반복할 때. 똑같은 말 하고 또 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네. 적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면 뭡니까? 설명을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낼 때. 그러니까, 야, 이거 간단한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지? 또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설명을 계속 길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네? 이거 중요한 것보다 자세히 적어봐야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지문 들어주면서 노트 테이킹 하면 할수록 더 신경을 쓰시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신경을 쓴 만큼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뻔할 수 있지만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제 네 번째로서 우리가 볼 만한 건 뭐가 됩니까? 요 시그널 월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시그널 월드가 뭡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토플 리스닝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죠. 잠깐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문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야 요거 나오면 중요한 내용들 따라 나오더라. 요거 들으면 그 뒤에 꼭 우리가 들어야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그널 월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월드는 아닙니다. 보통 시그널 센텐스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Today we'll be talking about 뭐가 됩니까? 오늘은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주제를 말해주잖아요. 두 번째 거 뭡니까? On the other hand 되는 거고 뭐예요? 이게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렇죠? 뭐 철수는 잘생겼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영희는 딱 나오면 우리는 알죠. On the other hand 하면 뒤집는 거잖아요. 철수가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영희는 나오면 영희는 그럼 못생겼겠네. 이런 거.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과 동시에 이런 것과 함께 나오는 것.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 테이킹 잘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서 most importantly 뭐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강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요. 뭐 이런 거고. especially 특별히도 이것도 역시나 말로 강조하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것도 어떤 그 새로운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새로이 제시되는 하나의 사실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것과 함께 나오는 말들도 우리가 적을 필요가 있겠구나. 전반적인 시그널 월드는 우리가 다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그널 월드 이게 답니까? 다 아니죠. 더 많아요. 더 많지만서도 이게 꼭 이렇습니다. 이런 것만 나와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지문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많은 시그널 월드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고 그 접할 때마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나씩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마지막 5번째까지 가보도록 하면 적는 내용을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깔끔히 적을 필요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못 알아봐요. 얘 뭐라는 거니?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나 아예 못 알아보면 또 나요. 잘못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겠는데 몇 가지 뭐 힌트들을 드리자면 이제 대화를 나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좀 칸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 교수는 P, professor의 줄임말이죠. 학생은 S, student의 줄임말이죠. 나누어서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 가능한 거죠. 이렇게 페이퍼가 있다고 치면 그렇죠.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노란색 종이를 줘요. 3장 정도 줄 텐데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니까요.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안 쓰실 필요 없겠고 마음껏 쓰셔도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칸을 나누세요. 그 professor, 그 student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한 말 요따 적고요. 학생이 한 말 요따 적고요. 그렇죠? 조금씩 내려가면서 말이죠. 그럼 뭡니까? 전반적으로 지문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과 동시에 교수님이 한 말, 학생이 한 말이 정리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바가 상당히 깔끔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 conversation일 때. 렉처 때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겠죠. 왜? 교수님이 한 말 계속 혼자 쭉 하실 테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 그리고 그 렉처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 혼잣말을 쭉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적습니까? 어떤 그 아이디어들의 구성 성분 그 관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적고 그리고를 이거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안으로 들여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내고 이런 것도 말을 하더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또 그 밑에다 적어주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가셔서 좀 깔끔하게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게 더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뭐가 같더라라는 말을 할 때, 그렇죠? equal, same 이거, 그렇죠? 영어로 막 적고 있느라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는 적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Not equal, not same.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기호로 대신할 수 있고요. Increase, 뭐 goes up, decreases, 뭐 goes down 이런 것들 다 뭡니까? 화살표 하나로만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야, 노트 테이킹 되게 글씨 못 썼는데, 그렇죠? 너 말도 안 되게 썼는데 감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써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빨리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이런 기호 쓰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단 말이죠.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요 그 노트 테이킹 부분 관련해서 쭉 뭐가 나옵니까?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호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내가 이런 건 많이 쓸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그 부분 본인들이 쭉
엮어서 그렇죠? 아, 요건 저거다, 저건 저거다.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죠? 같이 한번 외워보신 다음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information 너무 길잖아. 이거 적을 게 언제 다 적어? 그래서 앞에 것만 딱 잘라서 info라고 적어버리고 나중에 information이구나라고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노트 테이킹 할 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것 잘라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할 수도 있냐면은 아예 중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거 앞에 것 자르면 manager가 man이 되는데 man은 남자죠. 헷갈린단 말이죠. 해서 이런 거 어떻게 그냥 슈슈슈슈 중간에 있는 거 떼서 mgr 적고 manager라고 읽어버리는 거. 이런 건 사실 뭐 정해져 있는 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시스템화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뭐가 됩니까? 다 적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문제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적되 그 문제 나올 것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 우리 경험으로서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힌트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뭐 깔끔하게 적는다든지 뭐 기호 등등 적는 걸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널 월드들 놓치지 않는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노트 테이킹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노트 테이킹 언제나 신경을 쓰시면서 각각 수업 듣기 전에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 테이킹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노트 테이킹 내용과 저와 함께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내가 이 지문을 처음 노트 테이킹 하면서 들었을 때와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구나라고 파악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를 그렇죠? 유념히 또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노트 테이킹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